이놈 지금 2020 CJ 대한통운 슈퍼레이 챔피언십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슈퍼 6천 경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온도가 조금씩 좀 올라갈 만한 그런 시점인데요. 그렇죠. 사실 가을에 왔기 때문에 네. 한여름에 펼쳐졌던 이전 라운드들과는 조금 느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아주 뜨거운 여름은 좀 비켜갔어요. 스케줄 조정 때문에. 일단은 트랙 온도가 39.8도, 아직 상당히 높은 온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기온은 25도, 46%의 습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화창한 날씨의 선수들이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나면 여전히 차량 내부의 온도는 오늘 꽤나 후끈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수들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가을이 왔다라는 걸 만끽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 차량 내부 온도만 따지고 놓고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우산 밑으로 좀 피할 수밖에 없는 네. 선수들의 모습이었고요. 지난 세계 라운드 7월 5일이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2달 전이 마지막 경기였는데 각각 김종겸, 최명길, 김재현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 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었고요. 네, 일단 올 시즌은 뭐 일정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뭐 다른 모든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몇 경기가 더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경기 한 경기 한 경기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 예선단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이름들 그동안에 약간 잠잠했던 선수들의 이름들이 상위에 지금 랭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보는 재미가 지금 상당하거든요. 지금까지 이 우승 전적을 보면은 일단 초반에 첫 더블 라운드는 이 대형팀 아틀라스 BX에서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볼가스 약간 좀 작지만 강한 팀이었죠.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예선 기록을 보게 되면은 대형팀이 아니라 자꾸 강한 팀들이 지금 앞쪽에 서 있는 모습들이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12번 황진우 선수의 모습과 함께 슈퍼 6천 클래스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네, 아시아 유일의 스토카 시리즈인데요. 이 토요타 GR 수프라로 바꿨기 때문에 아까 온도 얘기하셨는데 올 시즌 차 안이 조금 더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안쪽 공간이 조금 더 좁기 때문에 그리고 436마력. 물론 이 힘을 충분히 쓰기에 상설은 조금 좁아요. 조금 좁은 곳인데 대신에 이 아기자기한 곳에서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이 공간 활용 능력이 좀 필요한 오늘의 주행이 되겠군요. 상설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오늘의 경기가 됐고요. 챔피언십의 그 순위에 따라서 헤드캡 웨이트도 적용이 되는데 그 무게를 좀 오늘 달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탑 10 안에 다 어쨌든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가장 많은 무게를 지금 가지고 있는 선수 현재 김종겸 선수잖아요. 근데 김종겸 선수의 이 예선 랩 타임을 보게 되면은 사실 0.5초 정도 이내로 뒤쳐져 있는 수준이니까 이 어마어마한 핸디캡 무게를 실력으로 굉장히 많이 커버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네, 우승 한번 하면 이제 80kg을 얻게 되는데 그 다음 경기에서 만약에 포인트를 못 얻으면 70kg을 빼게 되죠. 바로 최명길 선수의 케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9포인트로 9포인트를 얻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만 현재 핸디캡 웨이트를 10kg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드도 그래서 최명길 선수가 이제 7번을 배정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노동기 선수와 정희철 선수, 김종겸 선수 역시 뭐 김종겸 선수의 파괴력은 여전히 건재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김종겸 선수는 항상 러스를 많이 떨죠. 핸디캡 웨이트 힘들다고 하지만 굉장히 잘합니다. 네, 그래서 또 얄밉다고 얘기하는 선수들도 있었는데 어떨지 좀 궁금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경기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졌던 지난 세계 라운드를 기억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세계 라운드 하이라이트 이어서 살펴드리죠. 자, 영암에서의 개막전 경기 김종겸 선수가 차지하고 시작을 했었죠. 네, 물론 이제 우승자만 보면 또 아틀라스 BX야 또 김종겸이 할 수 있지만 사실 경쟁 구도, 상위권 경쟁 구도는 확실히 2019 시즌과 확 바뀌었습니다. 이 카울이 바뀐 만큼 바뀌었고요. 지금 조항우 선수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또 트라스, 또 종겸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반복되는 장면이 나오지 않나라는 예측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최명길 선수가 팀은 뭐 같았습니다만 좀 변화를 줬던 두 번째 라운드가 있었고요. 사실 최명길 선수 이제 올해 새롭게 아틀라스 BX에 합류를 하면서 1라운드부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2라운드에서 바로 또 이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건재함을 발휘했죠. 예, 사실 또 이 1, 2라운드가 더블 라운드였기 때문에 네. 지금 이틀 연속 아틀라스 BX가 우승을 한 셈이에요. 여기까지는 아틀라스 BX의 스타트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네, 김재현 선수가 그동안에 보였던 그 자신감이 이제 순위로 이제 바뀌는
좋은 세 번째 라운드를 보여줬었고요. 네, 지금 우승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아틀레스 BX에서 넘어온 이제 박우석 치프가 아주 맹위를 떨치면서 우승을 차지했죠. 네. 자, 이어서 오늘 경기에 대한 김진표 감독의 생각을 한번 아무래도 들어볼까요? 노동기 선수가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좀 나가줘야 될 것 같고 정희철 선수와 이정우 선수가 그 뒤에서 뒤를 좀 막아주면서 이번 결승 운영을 잘해가지고 이 팀 포인트를 역전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자, 팀에 대한 그런 의지를 한번 불태웠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선 약간의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미 상위권에 있는 몇 명의 선수들이 좋은 다른 전의 레이스에서 좋은 장면을 보였던 선수들이 이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선전을 통해서 현재 상위 그리드를 얻고 있는 선수들 누가 됐을지 하이라이트와 함께 짚어드리죠. 먼저 19번 노동기 선수인데요. 예, 이 김지표 감독이 왜 그런 인터뷰를 했을까? 바로 엑스타 레이싱의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예선 성적 거뒀고 그 중에 노동기 선수가 가장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황도윤 선수예요. 예선 2위입니다. 자, 이 황도현 선수도 지금 굉장히 빠른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상으로 이 선두 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황도현 선수와 0.1초 이내의 차이를 보여줄 정도로 가깝게 기록이 붙어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진우 선수 항상 가능성이 있었고 좋은 장면을 보여줬습니다만 이번에 준피티드에서는 어떤 장면을 보여줄지 궁금해하신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네, 사실 황진우 선수가 언제 폴 포지션을 마지막 차지했었는지 찾아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오랜만에 황진우 선수가 폴을 차지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연습 주행 때부터 이렇게 쭉 지켜봤을 때는 뭐 드라이버 간의 사실 랩 타임이 현저하게 작아요. 뭐 0.8초 안에 거의 모든 차량이 들어가 있는 정도의 랩 타임인데 뭐 결승 때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좀 방향성으로 해서 잘 지키다 보면은 뭐 폴트윈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폴트윈을 가능성을 지금 언급해줬는데 네. 사실 지금 황진우 선수의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예선 1차 예선에서 15초 9, 2차 예선에서 15초 8, 3차에서는 15초 5로 계속해서 랩을 당겨 나갔어요. 네, 이 흔치 않은 경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폴 투윈 말 그대로 폴 포지션에서 레이스 시작해서 그대로 우승까지 가져가는 이거의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이 상설 레이아웃이에요. 여기가 솔직히 긴 가속 구간에서 가장 쉽게 추월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추월이 좀 어려운 곳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선두에서 잘 지킨다면은 어떻게든 막아낼 방법이 나오는 곳이에요. 자, 그만큼 이게 굉장히 이 팽팽한 상황에서 이게 사고의 위험성도 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각각의 선수들의 주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 경기 상황에서 아틀라스 BX 모터스포츠가 가장 많은 포인트를 얻어내면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팀 포인트이긴 합니다만은 자, 오늘 경기를 통해서 과연 어떤 팀들이 또 위로 올라오게 될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오늘 뭐 한 번에 몇몇 팀들은 도약할 수도 있을 만한 가능성이 열려는 있습니다. 지금 아까 김진표 감독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공교롭게도 3, 4, 5위의 엑스타 레이싱이 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틀라스 BX가 지금 7, 8위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지금 팀의 순위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일단 유리한 위치에 엑스타 레이싱이 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그리드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살펴드리죠. 자, 먼저 황진우 선수가 첫 번째 폴 포지션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예선전의 선수는 황진우 선수. 자, 이어서 황도윤 선수, 플리퍼플 모터스포츠의 황도윤 선수입니다. 이어서 19번 노동기 선수가 뒤를 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24번 엑스타레이싱의 이정우 선수, 그리고 또 하나의 엑스타 선수가 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희철 선수가 바로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많은 팬들이 기다리셨던 이름들이 또 눈에 들어오네요. 서주원 선수, 그리고 뒤는 8번 최명길 선수, 이미 한번 챔피언을 차지했던 최명길 선수였고요. 자, 이어서 김종겸 선수의 모습, 정혜환 선수가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오일기 선수, 11번 플리퍼플 모터스포츠의 모습. 자, 김중근 선수가 83번으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이제 장현진 선수죠. 3위만 2번 차지했던 선수였는데요. 이어서 10번 조항모 선수, 이번 2위 이상의 성적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박정준 선수, 그리고 김재현 선수가 여기 와 있습니다. 김재현 선수가 여기서 다음 단계를 한번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
올 시즌뿐만 아니라 뭐 작년, 재작년까지 보셨어도 이번 예선 결과가 가장 의외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일단 황진우 선수와 황도현 선수가 프론트로라 그러죠. 맨 앞열을 이 황시성을 가진 두 드라이버가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는데 네. 맨 앞에서 볼 가능성을 만약에 이 경기 전에 점 찍으셨다면 네. 이거 찍은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맞춘 사람이 없을 정도의 프론트로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 한 가지는 지금 황진우 선수, 황도현 선수 모두 다 금호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의 예선 기록은 전부 다 이 엑스타 타이어를 쓰고 있는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는 3명 이상의 드라이버가 있는 팀은 2명만 포인트를 가져가요. 팀 포인트. 개인 네. 포인트는 물론 다 가져가고요. 이 팀 포인트를 보통 핸디캡이 많은 드라이버를 빼요. 그러다 보니까 아트라스 BX에서는 김종겸 선수가 빠져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서한 GP에서는 정우현 선수가 빠져 있고요. 근데 정우현 선수가 맨 앞그리드네요. 네. 서한 GP 선수 중에는. 자, 그리고 이종우 선수가 일단 엑스트라 레이싱 상황에서는 속해 있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희철 선수가 노동기 선수와 더불어서 지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엑스타 레이싱 과연 이정우 선수, 정철 선수가 전략에 의해서 자리를 좀 바꿔서 포인트 좀 밀어주기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경기 초반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막 그러지 않겠지만 이제 경기 후반에는 충분히 팀 오더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제 사실 오늘 경기에서 이 그리드가 이렇게 형성된 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이라고 추측해본 첫 번째는 타이어예요. 네. 지금 1, 2, 3, 4, 5 그리드를 차지한 드라이버들이 모두 금호 타이어입니다. 네. 이 금호 타이어가 이렇게 상위권 예선 그리드 독점한 것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라운드의 마지막에서는 역으로 한국 타이어가 다 상위권을 네. 얻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달간의 그 고뇌가 좀 느껴지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지금 이번 라운드 예선전에서 성적으로 좀 나왔는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우리 강병희 위원이 앞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한국 타이어를 쓰는 차 중에도 아트라스 BX보다 서주원 선수가 앞에 있어요. 네. 요것도 조금 재미있게 볼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서주원 선수 바로 이 로아르 레이싱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탑10 안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번 그리드의 서주원 선수. 자, 언젠가부턴가 이 슈퍼레이스가 매 라운드 우승자가 다르게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상황이 됐는데 네. 오늘 또 새로운 이름이 우승자 이름으로 등극을 할지 그걸 또 한번 바라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승을 했던 드라이버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게 7그리드의 최명길이에요. 네. 사실 우승을 하려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지간하면 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황진우 선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오랜만에 지금 폴 포지션을 따냈단 말이죠. 뭐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폴2 윈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강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이 트랙의 전체적인 페이스를 좌우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포메이션 랩에서 차의 준비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이곳이 이제 아기자기하고 뻔한 추월 방법은 쉽지 않은 곳이에요. 하지만 그런 만큼 이제 또 추월이 잘 안 나오는 좁은 코너들에서도 충분히 추월을 노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성급해지지 않느냐, 또 그렇다고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느냐, 두 마리 토끼를 둘 다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약간 안쪽에 그래픽이 좀 바뀌었군요. 네, 저 그래픽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얼마나 밟는지는 그 스로틀의 그래프로 표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속도는 리얼 그 매 시간마다 실제 속도가 나오곤 하지만 그 옆에 또 그 차가 냈었던 최고 속도는 기록용으로 또 따로 표기가 되니까 그걸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설은 좀 짧기 때문에 포메이션 랩이 금방 끝나요. 네. 그래서 포메이션 말 그대로 폼을 정하면서 차의 준비를 하는 건데 그 폼을 잡을 때까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 어떤 드라이버들은 경험이 부족하면 충분히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상설 코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거의 뭐 전체 풀 코스의 반밖에 안 되는 3km의 서킷이고요. 이제 자이언트 커브를 지나가지고 크랭크의 마지막 코너 2개를 지나면 피스트트랙트가 상대적으로 매우 짧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서 과연 추월이 쉽게 날 것인가. 물론 그 가운데도 빈틈은 나오기 때문에 그 빈틈을 노려야 되는데
여기서 얼마나 성급하지도 않고 또 기회도 놓치지 않느냐,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게 추월을 시도하느냐에 따라 원하는 만큼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포메이션 랩이 2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1번, 2번, 3번 이 구간은 계속해서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코너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를 유지할 경우 매 코너마다 이점을 갖게 된 선수들이 계속 왼쪽, 오른쪽이 바뀌게 되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 추월 전략을 좀 많이 다양하게 쓸 수 있었던 좋아하는 구간 중에 하나거든요.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선수들이 저기서 가장 스마트한 추월 전략을 구사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번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네. 32랩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더블 포메이션 랩, 그러니까 포메이션 랩을 2랩 달리는 거는 이게 국제 모터스포츠에서도 흔한 일이에요. 이게 한 랩에 타이어 온도라든지 다른 것들이 준비가 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를 네. 미리 확인을 했다면 이제 레이스 컨트롤에서 미리 정해가지고 이렇게 더블 포메이션 랩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네. 자, 선수들이 이제는 정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게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싱의 차량이 지금 상당히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라 오늘 순위의 변화를 예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포인트 격차가 지금 25포인트가 나는 상황입니다. 아틀레스 BX와 엑스레이싱에. 하지만 상위권 이 노동기 정기철 선수의 숫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집혀질 수 있는 오늘의 상황이 되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 롤링 스타트에서 이 스타트 신호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뭐 사고 같은 거 피해야 되고요. 황진우 선수는 물론 경험이 충분한 폴시터이기 때문에 아마 잘 지켜내지 싶은데 황도현 선수 물론 해외 경력은 많습니다만 정말 이 롤링 스타트 잘 꾸려내야 됩니다. 인터뷰와 함께 일단 어느 정도 적응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제 경기 준비 시작 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롤링 스타트 슈퍼 6천의 네 번째 라운드 출발했습니다. 네, 지금 스타트 사인이 자, 보통 간보다 좀 늦었거든요. 사고가 났어. 큰 사고인데요. 크게 사고가 자, 났습니다. 서안의 차량들이 좀 많이 이 사고에 연루가 됐습니다. 지금 거의 넉대 이상이 말렸는데요. 거의 레드 플래기 나온다고 봐야겠는데요. 이 정도면 이 피스트레이트기 때문에. 자, 지금 초반에 사실 엑스타 레이싱의 세대 차량들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왼쪽으로 몰리면서 조금 위험한 태세를 들어왔는데 저 혼자 사고가 지금 뒤쪽에서 오일기 선수 그리고 김준군 선수 지금 뭐 장현진 선수의 차량도 보이고요. 장현진 선수가 말렸네요. 여기 휘말렸네요. 네, 일단 큰 부상이 없기를 바라고요. 이 롤링 스타트에서 스타트 사인이 언제 나오는지는 이게 랜덤입니다. 이게 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데 이게 늦게 나왔을 경우에 이런 사고가 많이 생겨요. 서한집 입장에서는 너무 최악인데요. 지금 김중근 선수와 장현진 선수가 이게 사실은 이 포인트를 얻는 그런 선수였는데 두 선수 모두 지금 사고에 휘말렸거든요. 레드 플래기 나왔죠. 네. 나올 수밖에 네,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뭐 레드 플래기 나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단됐을 때는 재시작인데요. 예, 레드 플래기 나오면은 뭐 교통 신호에서 빨간불과 마찬가지입니다. 서야 되죠. 네. 그 피트 진입로 쪽 바로 앞쪽에 저 레드 플래그가 발령됐을 때 멈추는 라인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니시 라인보다는 조금 더 앞쪽으로 더 멀찌감치 떨어져서 차량들은 대열을 갖춰서 정지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사고의 규모로 봐서는 지금 일단 처리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짧고 좀 좁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 상황에서 출발의 이 변수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었는데요. 아직 드라이버가 안 내린 것 같죠. 네. 박정준 선수의 77번 차량이었는데 자, 지금 일단 뭐 리플레이로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볼까요? 중위권이었거든요. 네, 거의 지금 이 스타트가 사인이 이제 좀 생각보다 늦게 나오죠. 네. 그런데 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출발했는데 그 초반에 엑스타 차량들이 지금 왼쪽으로 다 몰렸습니다. 자리가 좀 없어서. 여기서 휘말리는데요? 중간에서 일단 접촉이 있으면서 거기부터 11번, 83번 차량이 일단 처음에 부딪혔던 걸로 보이고요. 김준근 선수의 차량이었는데요. 자, 위쪽 좀 더 높은 앵글에서 한번 보실까요? 중간에서 네, 가운데 쪽으로 서한 차량이 들어오면서 네, 그 뒤쪽에 있던 오일기 선수와 먼저 부딪히고 말았네요. 83번 김준근 선수가 올라오면서 이제 사고가 좀 났죠. 다시 볼까요? 네, 앞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달리던 차가 지금 희생양이 됐죠. 네. 박정준 선수였죠? 네. 네. 저 77번 박정준 선수의 차가 그래서 가장 크게 파손됐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덮쳐든 거라.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서한 차량 팀의 2대가 지금
거의 뭐 리타이어 할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네. 그 차량이 지금 포인트를 얻는 차량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네, 지금 장현진 선수와 약간 지금 김진우 팔꿈치를 선수. 만지면서 오는 걸로 봐서는 네, 이 충격이 충격이 있었죠. 어느 정도 좀 왼쪽에서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대로 나왔는데요.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경기가 진행될 것 같고 29개의 랩을 네. 소화를 하겠군요. 그러니까 3랩이 줄었는데 아직도 많아요. 네. 네. 역시 상설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랩을 소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의 사고 때문에 트랙 정리가 잘 돼 있겠지만 가끔 이제 연석 사이에 이렇게 조각 네. 같은 게 칼날처럼 막 숨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거 잘못 밟고 펑쳐나거나 이런 것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안쪽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겠군요. 바깥으로 돌아 나온 장면들. 자, 일단 첫 번째 스타트에서도 엑스타 팀들이 약간 방향이 다 몰려가지고 서로 갈 방향을 좀 찾기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이번에 엑스타의 저 세대 이 3, 4, 5위 그리드의 차량들이 어떠한 경로로 1코너를 빠져나갈지 그 부분도 한번 관점 포인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가 굉장히 늦게 나오는 타이밍에 속했기 때문에 이번엔 아까보다는 빨간불이 빨리 꺼질 것 같아요. 네. 그럴까요? 자, 타이밍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시작 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네 번째 라운드 다시 한번 시작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도 있었고 이번에도 와이드가 좀 많은데요. 일단은 안전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첫 번째 코너 브레이킹 일단은 무난하게 보이고요. 무난하다는 얘기는 황진호 선수에게 좋은 신호. 그래서 황진우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 여전히 지금 차량이 붙어있는데요. 황도현 선수는 살짝 순위가 지금 밀려났어요. 예. 네. 자, 게다가 엑스타들 치고 4위까지. 올라갑니다. 엑스타 선수들이 다 지금 치고 올라갔어요. 지금. 황도현 네. 선수를 다 잡았어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황도현 선수의 27번은 아래쪽으로 좀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정우 스핀입니다 지금. 이정우 선수가 뒤에서 푸시를 당하면서 스핀을 했죠. 자, 지금 엑스타 차량 한 대 스핀을 해서 지금 그래도 뒤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버텨냈어요. 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하지만 순위가 굉장히 많이 쳐졌거든요. 자, 이정우 선수인데요. 네, 네. 완전 스핀을 하진 않고 이게 차가 도는 걸 잡았어요. 네. 스핀이 일어나려는 걸 잡았는데 매우 위험한 장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충돌이 오늘 자신데요. 94번 소주원 선수죠. 그렇습니다. 뒤쪽을 쫓아오는 63번 최강민 선수와 약간의 충돌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역시 추월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기회가 보이면 바로바로 들어가려는 것 같아요. 네, 이정우 선수입니다. 상위권에서 출발했던 이정우 선수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중위권, 하위권까지 쭉 한번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자, 일단 그리고 이찬준 선수 66번. 자, 엑스타 레이싱으로서는 일단 이정우 선수가 뒤로 밀린 건 좀 아쉽지만 나머지 두 명이 2, 3위로 올라와 있고 네. 팀 포인트를 가져가는 선수 2명 2, 3위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정우 선수가 올라오는 거를 바라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상황이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고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황진우 선수는 지금 오프닝 랩 그래도 잘 마무리를 했고 페이스 유지만 잘하면 어쨌든 폴트인 한번 누려볼 수 있는 상황까지 유리하게 가장 왔습니다. 위험한 코너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뒤에가 자. 받쳤죠. 그런데 버텼어요. 바로 버텼어요. 굉장히 카운터 스티어 반응이 빨랐고요. 네, 사실 저쪽은 지금 코너 진입 속도가 거의 한 170 정도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뒤쪽에서 저렇게 컨택이 있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네, 진짜 조금만 늦었어도 사실 저는 저 화면에 사라졌을 때 돌기 시작했다라고 봤거든요. 저는 돌았을 거라고 봤어요. 예, 네, 돌았을 그런데 거라고 봤습니다.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이정우 선수 반응이 빨랐네요. 네.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지금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그 이유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그 사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좀 아쉽게 순위는 아래쪽으로 많이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차량이 지금 이런 충돌 상황에서 조금씩 카울이 좀씩 뜯겨나가는 장면들도 네. 보였었고요. 자, 그리고 황진호 선수가 벌써 위협을 당하는데요. 노동기 선수가 뒤쪽에 바로 붙어 있는데요. 자, 노동희 선수와 이 정희철 선수는 간격이 살짝 벌어졌고 이제 노동희 선수가 1위를 잡으러 지금 먼저 출사표를 좀 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디움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서만 경험을 있을 뿐 지금 현재 1위는 이번 시즌 들어와서 사실 못했었던 노동기 선수인데 자, 황진일 선수 1위 자리를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27개의 랩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정희철 선수는 아주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30kg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황도현 선수에게서 3위 자리를 지키는 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되나 볼 것 같고요. 네. 일단 노동기 선수는 이 젊은 패기가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기회가 나냐 안 나냐 이거 노리면서 계속 뒤에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황진일 선수가 그 압박 어느 정도 떨쳐내면서 조금 차이를 좀 벌려놓습니다.
자, 일단 노동기 선수가 지금 황진우 선수를 압도할 만한 무슨 퍼포먼스를 예선에서 보여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황진우 선수가 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기회가 나지 않는 건 당연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회가 한 번, 두 번은 올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잘 살려내느냐에 따라 추월이 되느냐만, 이 상설은 추월이 정말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예선에서 우리 기록을 보면은 노동희 선수와 황진우 선수 사실은 불과 0.07초 차이였습니다. 아우, 0.07초. 네. 1위와 3위였긴 했지만 거의 같은 기록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두 선수 지금 초반 페이스는 굉장히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1초 정도 되지 않는 차, 한 0.9초 정도의 차이로 1, 2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자, 페이스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듯한 노동기 선수, 황진우 선수. 오늘 트랙 온도가 약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 이 두 선수 지금 당장의 순위 싸움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좀 보고요. 타이어 매니지먼트 쪽으로도 신경을 좀 쓰는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0.6초에서 0.8초 정도의 격차로 지금 뒤를 따르고 있는 19번 노동기 선수입니다. 자, 뭐 지금 앞에 있는 드라이버들이 타이어 차이는 없어요. 이제 같은 금호 타이어를 쓰는 네. 차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황진우 선수는 베테랑, 노동기 선수는 나름 이제 젊은 드라이버에 속하게 되는데, 네. 이 드라이버들이 아무래도 경험 차이나 이런 것들, 또 젊은 드라이버들은 그 나름대로 패기라고들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순간적인 반응 능력이나 이게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 좋아요. 좋은 건 그거는 물리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노동기 선수 기회를 노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좀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현장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초반에 그 자전 사고와 여러 가지 그 변수 때문에 공식 기록이 지금 저희에게도 아직 전달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만큼 초반에 생겼던 그 변수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차가 뭔가 이렇게 팔을 뻗은 것처럼 뭐가 나온 차가 보였었죠. 네. 지금 정회원 선수 차인 것 같죠? 지금 차들의 파손이 약간씩 더 맞습니다. 있습니다. 정현 선수의 차량의 뒷범퍼 쪽 하울이 좀 뜯겨져 나와서 약간 이렇게 좀 덜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카메라에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일단은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저런 것들이 너무 덜렁덜렁하게 되면은 이제 오렌지 볼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떼고 들어가십시오. 저게 만약에 트랙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 진짜 상황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그 여러 가지 변수도 생각하면서 주의를 해야 되는 모습. 초반 하지만 1위 싸움에서 이 거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노동희 선수가 지금 아주 바짝 붙지는 않고 일정하게 차량 한 2대 거리 정도를 두고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그 거리를 좁히지 않고 약간 뒤에서 좀 이제 흔드는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 2위는 그런 식의 코너마다의 싸움을 펼치고 있고, 3, 4위 역시 3, 4, 5위도 그 정도의 거리와 함께 싸움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 3위의 차이가 약간 벌어졌고요. 네, 지금 뭐 리스타트 한 다음에 4바퀴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냥 뭐 같이 CCTV 계속 반복해서 돌리는 것 같이 똑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죠. 이 상황을 누가 얼마나 잘 참고 기다리다가 제때를 찾느냐가 결론 승부를 가를 것 같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지금 노동기 선수가 이렇게 젠틀하게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앞쪽에 있는 황진우 선수는 워낙 노련하고 뭐 이 경기 경력이 많기 때문에 뒤에서 정말 복잡하게 괴롭혀도 쓰러질까 말까 흔들릴까 말까 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자, 지금 과연 후반부 쪽으로 노리는 건지 노동기 선수가 지금 아직은 칼집에서 칼을 꺼내 들고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선에서 이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또 계산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 황진우 선수가 지금 상대편 뒤에 그 페이스를 바라보면서, 노동기 선수의 페이스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주행을 지금 밀어나가고 있는데요. 네, 또 황진우 선수가 다른 것보다도 정말 관리를 잘해요. 네. 다른 드라이버들과 자기와의 상태 파악해가지고 저쪽이 무리하지 않는데 내가 왜 무리를 하냐고 아마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저런 계산에선 거의 실수가 없고 무슨 차가 못 버틴다든지 이런 경우만 아니면은 황진우 선수가 노동기 선수를 일단은 자신의 계산대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강병희 위원 말씀대로 노동기 선수는 조금 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서주원 선수죠? 네, 현재 다시 이 계기판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와요. 현재 쓰고 있는 기어 단수, 차에 걸리고 있는 지포스의 양이 지금 저 동그라미 안에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여기 언덕을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가 아까 이정우 선수가 부딪히는 장면인데 보시면 네. 시속 190을 넘어갔었죠. 그렇죠. 그 네. 상황에서 뒤에서 푸시가 옆으로 들어온 자, 거예요. 서정원 선수 잠깐 흔들리는 모습
보였는데 침착하게 잘 컨트롤해 나갑니다. 네, 그 아까도 보시면 이제 최저 속도가 한 시속 70km 정도가 찍혔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유턴이에요. 네. 맞아요. 시속 70km를 유턴한 겁니다. 일반인들은 생각하기 힘들어요. 하시면 안 되고요. 예. 할 수 있는 구간도 없을 거예요. 네. 자, 그렇죠. 일단 그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서주원 선수가 초반 출발이 6번 그리드로 좋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상위권 간의 그 경쟁을 통해서 약간의 그 변화가 있는 초반의 모습이었고 24번 이정훈 선수 아래쪽으로 좀 많이 밀려나간 상황에서 순위가 큰 변화 없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황진우 선수와 노동기 선수의 간격은 미묘하게 조금 벌어졌어요. 저게 노동기 선수가 일부러 물러난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미묘하게 벌어져 있어요. 아까보다. 아무래도 그 상설 경기장이기 때문에 평소의 차량 세팅과는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약간의 테크니컬 코너들, 저속으로 연속되어 있는 코너들이 초반부에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이 다른 평속이 좀 빠른 서킷에 비해서는 살짝 이 저중속에서의 어떤 서스펜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세팅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선수의 순간 가속 올리고 그리고 꾸준히 속을 좀 유지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선수들의 세팅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은근히 또 어려운 게 초반부 섹터에서는 저속의 테크니컬 코너가 있고 그 다음에 언덕을 넘어서면 바로 트랙에서 가장 빠른 코너, 고속 코너 구간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네. 선수들도 이 속도감이 낮은 코너에다가 또 가장 빠른 코너로 한 번에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그 감각의 변화, 이 적응력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트랙에서 대부분 두 대씩 붙어서 달리고 있어요. 짝꿍 찾았죠. 네. 서로 지금 한 명씩 신경 쓰면서 달리면 되는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페어링이 좀 된 셈인데 네. 지금 현재 그 페어링 상황에서 앞쪽에 7번 정혜원 선수와 뒤쪽에 이찬준 선수. 이찬준 선수가 이제 팬들에게 응원도 많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최연소 드라이버죠. 현재 슈퍼 육전 클래스에서 가장 어린데 네. 아직까지는 그 완주 포인트만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찬준 선수가 사실 기량으로 봐서는 물론 팀을 이끌고 있는 서주원 선수보다는 이제 경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정말 앞날이 기대되는 드라이버예요. 사실 전에 서주원 선수랑 저랑 같은 팀에 있을 때에도 저 친구 이야기를 종종 했었어요. 좀 네. 한번 성장을 시켜보고 싶은 친구 후배가 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또 팀을 꾸려서 같이 또 경기를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찬준 선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3포인트 가까이 라운드를 마무리 지은 그런 포인트만 좀 쌓아올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바로 앞쪽에 있는 선제피의 정혜원 선수와의 교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언제라도 기회가 오면 찌른다라는 위치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이찬준 선수는 굉장히 강하게 키우는 케이스예요. 지금 앞에 있는 정우현 선수도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잖아요. 이건 사실 다른 클래스에서 조금씩 더 쉽게 우승도 하고 하면서 키울 수도 있지만 지금 최강의 선수들에다가 끼워 넣고 보통 이런 때 꺾이는 선수도 있어요. 네. 못 버티고. 그런데 강하게 키우기. 정우현을 이겨봐. 이런 식으로 지금 집어넣은 셈이기 때문에 이찬준 선수가 이걸 잘 이겨낼지 지켜보겠고요. 자, 현재 최강민 선수는 최고 속도가 224km로 로고에 찍혀 있네요. 1번 코너 추진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번 분의 라운드보다는 최고 속은 살짝 덜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스트레이트 길이가 아무래도 짧으니까요. 네.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세팅들을 풀로 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현장의 이제 공식 기록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전해드리지 못한 점에서 양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반에 그 사고 때문에 충분히 좀 집계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순위는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27번 황도현 선수가 아래쪽으로 좀 처져 있는 모습이고요. 네, 안타깝게도 황도현 선수가 레이스 관리가 조금 잘 안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아트라스 BX에게 강력하게 압박을 당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선수죠. 예. 지금 94번 서주원 선수도 아트라스 BX 뒤에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트라스 BX가 서주원 선수 앞으로 왔네요. 네, 다시 좀 복귀가 된 것 같습니다. 황진우 선수, 노동기 선수, 정희철, 황도윤, 최명길, 김종겸, 서주원, 최강민, 조항우, 김재현 선수 순으로 탑10이 완성이 됐고요. 뒤에 이찬준 선수, 정혜원,
이정우, 권재인, 문성학, 하태영 선수 순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찬준 선수가 정혜원 선수를 젖혀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역시 정현 선수가 차량이 지금 완벽하지 않기도 했고 기회만 오면 들어가겠다라고 포지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8번 최명래 선수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매 랩당 앞에 달리고 있는 황도현 선수보다 거의 한 0.5초, 0.6초 정도씩 랩이 지금 빠른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조만간 굉장히 가깝게 붙어서 시제적으로 이제 추월 전략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황도현 선수가 이 기라성 같은 이 최명래 선수를 맞아서 어떤 디펜스 방법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단한 게 황도현 선수가 초반에 좀 많이 쳐져 있었는데 순위를 엄청 회복했군요. 네, 그렇죠. 이제 황도현 네. 선수가 사실 뭐 국내 경험은 부족하지만 해외 경험들 많이 있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뒤에 있는 최명길 선수는 국내 경험도 많고 해외 경험도 많은 선수죠. 네. 자, 지금 네 이제 거의 뭐 영향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리저리 고개를 내밀면서 최명길 선수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최명길 선수가 아쉬운 건 딱 한 가지는 10kg의 핸디캡 웨이트입니다. 자, 최명길 선수가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고 한편 상위권 황진우 자, 선수 끝까지 드디어. 붙어 있군요. 노동기. 칼을 뽑았어요. 이제 기회가 들어오면 간다라고 아까 이찬준 선수가 정현 선수에게 했던 것처럼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자, 하지만 여전히 황진우 선수의 주행도 아직은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뭐 뒷차를 적당히 좀 눈치를 다 보면서 본인도 페이스를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라인이나 차량의 모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두 대 모두 다 특별히 어떤 데미지 없이 어떤 그 성능의 저하 없이 잘 달리고 있네요. 네, 이게 추월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이유는 황진우 선수는 폴시터예요. 한 랩이 가장 빠른 선수입니다. 선수가 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노동기 선수가 그렇다고 기회가 없는 건 분명히 아니고 아직 갈 길이 많습니다. 네. 그래도 머리를 중간중간에 하면 내미는 자.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데요. 이거 굉장히 가까이 꼬리 쪽에 붙여놨거든요. 노동기.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추월 전략을 걸기 좋은 구간이 지금 1번, 2번, 3번 연속 코너거든요. 네. 저쪽에서 머리를 사이드 바이스로 한번 일단 넣을 수만 있으면 그 다음 턴에서는 이로운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아마 저기서 계속해서 아마 노동기 선수가 공략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방금 지나온 두 개의 코너는 거리가 약간 벌어진 것 같더라도 저희가 그 고속 코너로 사실 바짝 붙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저기서 저 정도는 굉장히 지금 바짝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확실히 이제 황진우 선수 탈출 가속할 때 조금 더 과감하게 스로틀을 열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정혜원 선수의 순위가 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서한진 입장에서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의 순위는 그대로 한 단계 밟아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상위권은 계속 황진우 선수와 19번 노동기 선수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고 충격 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조금씩 나타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누적이 된 것들이 터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현 선수가 그런 데미지들이 누적된 것 같고요. 랩타임이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16바퀴 남았습니다. 지금 딱 중반부를 지나고 있는데 일단 처음부터 현재 중반부까지 이 1, 2의 양상은 변함이 없어요. 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거의 두 대 지금 매 그 랩당 랩타임도 0.1초 차 이내로 들어올 정도로 균일하게 랩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기 선수가 담대해져야 되는 것보다 조금 더 담대하게 예상을 해보면 지금 3위 정희철 선수가 저 공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핸디캡 웨이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황도현 선수나 다른 4위 그룹과의 거리를 5초가량 벌리고 네. 지금 선두권에 근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핸디캡 웨이트 없는 선수들을 노동기 선수도 있죠. 30kg이 있기는 한데 정희철 선수가 후반에 관리를 잘해서 아껴뒀던 칼 뽑으면은 이 선수가 자. 혹시 우승까지도 자, 황도현 선수가 지금 많이 자리를 밀렸어요. 내주고 말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내줬어요. 지금 이 서주원 선수까지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속도가 약간 늦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젖혀지는 순간 여러 차량이 동시에 좀 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보실까요? 자, 1번 코너죠. 1번 코너 바깥쪽 라인으로 공간을 여기서 컨택이 좀 있었네요. 네. 네, 약간 좀 데브리가 떨어져 나갔고요. 네, 김종겸 선수와의 네. 부딪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죠. 자, 한번 바깥쪽으로 밀리니까 순식간에 세대가 안쪽 라인으로 다 지나가 버렸네요. 그렇습니다. 바깥으로 좀 많이 밀리게 되면서 김종겸 선수 올라왔고 서주원 선수도 올라왔습니다. 27호 황도현 선수 7위까지 밀렸고요.
네, 지금 김종겸 선수가 핸디캡 웨이트가 많이 있으니까 서주원 선수가 노릴 만한 빈틈이 제법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김종겸 선수는 현재 70kg을 달고 있습니다. 확실히 코너에서의 움직임도 이 70kg 핸디캡 웨이트가 느껴질 정도로 이 롤이 전환되는 그 속도 자체가 굉장히 좀 둔하게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언덕 위로 올라갈 때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언덕 위로 올라갈 때만큼 무게가 부담되는 때가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서주원 선수의 안쪽 인팀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우측에 보면은 프리딕티브라고 해서 랩 타임이 하나 표시되는데 이거는 현재 돌고 있는 랩의 그 예상되는 가상 랩입니다. 지금 페이스로 돌면 몇 초 정도의 랩이 나온다. 네. 네, 이런 거를 보여주는 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1분 19초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랩이 서주원 선수가 1분 19초대를 유지하고 있었고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황진우와 노동기 선수 그리고 정희철 선수, 최민규 선수까지는 1분 17초대를 마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지금 황도현 선수가 밑으로 살짝 순위가 내려가면서 이제 1, 2, 3위가 현재 금호 타이어, 그리고 이제 4, 5위, 6위까지 한국 타이어. 네, 또 이 한국 타이어가 조금씩 후반부에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주원. 일단은 추월 라인을 김종현 선수가 가운데 애매하게 잘 막아주긴 했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출하는 그 방향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네, 지금 4번 코너, 저 1번 코너 지나서 약간 그 파편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부분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그때 지금 최강빈 선수가 그러면서 서준 선수 뒤쪽까지 또 바짝 끌어올려왔습니다. 최강민 선수도 탄력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좀 무서운 중후반의 저력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지금도 그 모습들이 나올 법합니다. 뒤쪽에 그 충돌 때문에 약간 그 대우리가 빠져나온 장면은 있습니다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좀 주행을 하고 있는 현재 최강민 선수의 63번. 자, 좋게 보면 경량화죠. 네. 어미로 보면 약간 에어로에 손해를 보겠지만 네, 그렇게라도 일단 스스로 좀 위로하면서 열심히 달려주길 바랍니다. 이런 게 있으면 얻은 것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최강빈 선수는 이 슈퍼 6천 클래스에서 여태까지 통산 포인트가 6포인트인데요. 지금 순위대로 끝나면 완주 포인트 합쳐서 7포인트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또 떨어져 나갔습니다. 네, 흔들거리고 있던 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완벽한 경량화를 이뤘습니다. 다행인 건 그 뒤쪽에 있었던 황도현 선수가 지금 데미지를 안 받았겠죠. 일단 황도현 선수의 모습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자, 일단 마지막 그 시케인 구간 탈출하면서 약간의 좀 가속 로스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순간 엄청나게 밀렸는데요. 혹시 그 떨어진 데브리의 영향을 받았던 걸까요? 네, 테오리에 떨어져 나간 장면이 있었는데 그 뒤를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네, 지금 카메라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 공교롭게도 순위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20초가 사라졌어. 20초가 더 걸렸어요. 랩 타임이. 네. 이거는 트랙을 크게 벗어났다 왔다든가 뭐 멈췄다 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거의 스핀을 해도 20초 정도보다 빨리 복귀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2그리드에서 출발했다는 거 생각하면 지금 15위라는 게 너무 아쉽죠. 결국 24번 이정우 선수, 27번 황도현 선수 이 두 명의 선수 모두 초반에 좋은 그리드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래쪽으로 좀 많이 쳐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따라가는 노동기 선수의 움직임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좀 거리가 계속해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는데 네. 오히려 지금은 황진우 선수가 굉장히 좀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노동기 선수가 지금 약간 좀 마음이 급하게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위의 정희철 선수가 조금씩 간격을 좁혀오고 있죠. 이제 황진우 선수와 2초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노동희 선수, 황진우 선수가 계속 0.6초에서 0.8초 차이를 유지를 하면서 지금까지 1위 싸움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분명히 지금 웨이트가 있는 30kg 웨이트가 있는 정희철 선수가 페이스를 끌어올리면서 이 상위권을 좀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네, 역시 레이스의 전략 중에 기본 중에 기본. 남들이 싸우게 만들어서 어부지리를 취한다. 이거를 정희철 선수가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바로 지난 랩에서는 17초대의 랩타임을 정희철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지금 1위, 2위는 18초가 넘어가는 랩타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장 빠른 건 현재 베스트 랩 타임은 노동기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은 1분 18초대의 황진우 노동기인데 하지만 최명길 선수 역시 1분 17초를 마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황진우 노동기 선수의 랩타임이 조금씩 떨어지고 정희철 선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선수들의 랩타임도 조금씩 황진우 노동기 선수를 앞서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네. 역시 1, 2위 경쟁이 저 드라이버들 두 명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진된 부분들을 좀 잘 이용하고 뒤쪽에 있는 상황. 이러면 나중에 우승자 1, 2, 3위를 놓고 굉장히 많은 드라이버가 경쟁을 할 수도 있겠어요. 네, 지금 11개 랩 남았거든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자, 이게 이건 큐만이었나요? 서주원 선수와 최강빈 선수인가요? 최영민 선수가 공격적인 장면을 많이 보여줬는데 서주원 선수가 완전히 멈췄군요. 자, 최강빈 선수도 지금 이렇게 되면 방향이 스피너한 방향 자체가 좀 굉장히 안 좋았고요. 서준 선수 지금 차량 시동이 좀 안 걸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죠. 서준 선수가 브레이킹 미스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안으로 들어왔고요. 최강빈 선수가. 자, 근데 안에 아이고. 공간을 좀 만들어 주질 못했네요.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최영민 자, 선수가 최강빈 없을 수가 선수는 없네요. 본인의 라인을 지금 타고 있었고요. 예. 멀리 돌았던 서주원 선수가 그냥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거는 이제 서주원 선수가 앞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금 안쪽으로 최강빈 선수가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결국 리타이어가 네. 최강민 선수도 오늘 경기 참 알 수 없네요. 네,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희 그리고 선수 노동희 지금 선수 안쪽을 안으로. 노려봅니다. 야. 근데 지금 미묘한 것이 옐로우가 떴거든요. 자, 지금 더블 옐로우 구간이에요. 네, 이거 예. 매우 위험합니다. 더블 옐로우에선 추월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노동희 선수가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세이프티카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저기 차를 못 치우면 세이프티가 나와야죠. 제 차를 못 치우면 나와야 됩니다. 자, 어쨌든 노동희 선수가 추월 시도를 했다가 다시 황진 선수가 막아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추월을 못했는데 추월을 했어도 굉장히 문제가 커질 뻔했습니다. 네, 천만다행이네요. 세이프티카가 나왔죠? 네, 나왔네요. 네, 이러면 결국 10개 램이 남은 상황에서 세이프티카가 나왔거든요. 이러면 미묘하게 벌어진 그 갭 차이가 좀 많이 좁혀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 이거 상황인데요. 황진우 선수에게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이제는 노동기 선수 한 명만 볼 게 아닌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나마 제가 황진우 선수에게 기대를 걸어보는 거는 다시 시작할 때 이 롤링 스타트에 대한 경험이 노동기 선수보다는 황진우 선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전략을 좀 잘 세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보고요. 사실 서주 선수는 지금 부딪힌 부분이 시동이 걸리지 않을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차가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오늘 차량만 장현진, 오일기, 박종준, 김중근 선수에 이어서 지금 서주원 선수와 최강빈 선수까지 주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네, 됐는데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완주율이 떨어지는 굉장히 좀 터프한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사고에 연관된 차량이라는 게 네. 좀 신기하네요. 자, 일단 오피셜들이 차량을 좀 뒤쪽으로 밀어서 끌어내고 있고요. 네, 세이프티카 상황은 당연히 추월이 안 되고요. 저 세이프티카가 사고 상황을 안전하게 처리할 때까지 다른 차들을 주행 중인 차들을 모아주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실 기회는 아트라스 BX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네. 이제 경기 중간에 최근까지의 그 랩타임으로도 이 최명길 선수가 페이스를 좀 많이 끌어올린 상황이었었고요. 앞차와의 벌어졌던 거리가 이제 완전히 다 좁혀들게 되니까 바로 엑스타레이싱 뒤에 붙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아까 이 사고가 나기 전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최명길 선수는 간격을 좁히고 있었는데 김종겸 선수는 서주원 선수와 최강빈 선수에게 압박을 당하느라 못 따라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랩타임 비슷하긴 해도 계속 같은 간격 유지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차 붙여준다?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자, 엑스타레이싱 사실 이 사고 전까지만 해도 오늘 팀 포인트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갈 거다라고 약간 좀 희망적이었을 것 같은데 네. 의외의 지금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지금 좀 많이 안타까워질 만한 팀 중에 하나가 이제 로아르 레이싱인데 서주원 선수가 한국 타이어 쓰는 차 중에 가장 업그레이드해서 레이스 시작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오늘 굉장히 잘 달렸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한 번 그 휠락이 걸리면서 이제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됐는데 바퀴가 잠겨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되고 멀리 밀려났고 그 사이를 최강빈 선수가 파고들었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저 사건은 심사관들이 스튜어드들이 심사를 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보신 것처럼 현재 세이프티카 상황에서도 자. 랩이 줍니다. 이제 바로 다시 한번 재개돼요. 네, 여기는 이제 2열 롤링 스타트가 아니라 세이프티카 스타트이기 때문에 네. 1열로 달려서 이거는 이제 조항우 선수가 근데 자, 황준 선수 좀 거리를 벌려 나가죠. 예. 뒤에 있는 아트라스 BX들은 조금 떨어졌어요. 네. 아 이게 순간의 그 반응이 자, 약간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노동기. 노동기 선수. 위험했죠. 게다가 지금 정희철 선수 이제 팀메이트와 포함해서 1등, 2등을 한꺼번에 노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그 격차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뭔가요? 바퀴가 지금 카우를 긁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지금 연기가 나왔다가 다시 사라졌어요. 네. 하지만 좋은 신호는 아니죠. 지금 그렇다면 다시 연기가 또 날 수 있는 간섭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간섭에 대한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는 현재 노동기 선수입니다. 한 8개 랩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팀 동료긴 합니다만은 그 경쟁자 중에 하나인 정희철 선수가 지금 굉장히 가까이 붙어있는 상황이고 그 뒤 아트라스 BX 선수들의 차량이 약간 최명계는 차이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리스타트 이후에는 핸디캡 웨이트가 조금씩 영향을 줬는지 앞에 있는 세대가 쭉 달아나 버렸어요. 정희철 선수 한번 크게 바깥쪽 라인까지 벗어났다가 들어왔고요. 본연의 모습 같은 느낌이거든요. 정희철 선수. 지금 30km를 달고 있습니다만 개의치 않는 듯한 그런 주행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아까 그 연기가 어느 차에서 나온 거냐, 그리고 그게 혹시 배기관에서 나왔던 거냐에 따라서도 지금 각 차량들의 컨디션 상태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눈썰미가 안 좋긴 하지만 노동기 선수였던 것 같거든요. 자, 노동기 선수의 바퀴 쪽에서 난 연기였느냐, 아니면 혹시 선두에는 지금 황진우 선수의 배기관에서 나온 거였느냐. 이게 화면상에서는 노동기 선수로 보였는데 네, 그러네요. 네. 노동기 선수의 우측 앞 타이어 쪽이었네요. 지금 뭐 살짝 네, 지금 정희철 선수가 앞쪽으로 치고 나왔죠. 아 이렇게 되는군요. 자, 지금 뭔가 차량에 문제가 있나 있어요. 봅니다. 네. 브레이크에 불 붙은 것 같지 않았나요? 지금 잠깐. 그래서 순간에 완전히 다 내줬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뭐 노동기 리타이어한 것 선수는 같아요. 지금 주행을 또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또 이렇게 됩니까? 이게 완전 최상위권의 19번 노동기 선수였는데요. 지금 우승을 노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예선도 상당히 괜찮았었고 이거 아쉬운 장면들이 연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팀 포인트에 대한 욕심을 좀 부릴만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노동기 선수까지 밀리면서 좀 아쉽게 되고 있는 현재 엑스타 레이싱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걸 좀 이용할 수 있는 건 아트라스 BX가 됐고요. 그렇죠. 자, 아트라스 BX도 지금 다시 재스타트 하면서 생각보다 거리가 좀 벌어져 버렸는데 아직 6랩이 남아 있고요. 지금 뭐 평균 랩 타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네, 황진우 선수를 응원하는 주피티드 차고의 모습이었고요. 네. 일단 황진우 선수에게는 굉장히 청신호죠. 일단 가장 자기를 많이 위협했던 노동기 선수는 일단 이탈을 했고 정희철 선수를 막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베테랑을 막아야 되는 걸로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핸디캡 웨이트가 지금 황진우 선수에게는 없고 정희철 선수는 핸디캡 웨이트가 있기 때문에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사실 힘든 건 정희철 선수예요. 네. 네. 아까 서주원 선수가 섰을 때와 조금 다른 거는 이게 트랙에 선 건 아니고 트랙 바깥쪽에 섰기 때문에 저기는 아마 더블 옐로우 플렉 정도로 아마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아까 그 노동희 선수 차량에서 나왔던 연기는 그 타이어 쪽 연기가 아니라 엔진룸 안에서 뭔가 리크가 생기면서 순간적으로 그때 뭔가 터졌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파워트레인 쪽에 문제가 생겨서 정차한 것이 아닌가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좀 네. 멈춘 장면이 있었고 그 사이 보시는 것처럼 김종겸 선수가 4위, 최명길 선수가 3위를 얻어냈고 김재현 선수, 이찬준 선수가 6위까지 올라왔군요. 이거 이찬준 선수가 1레는 구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순위를 거의 얻지 못했었거든요. 네, 이찬준 선수의 통산 포인트가 3포인트입니다. 네. 이거 대부분이 완주 포인트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주원 선수가 리타이어를 해버린 상황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찬준 선수 차량에서도 가끔씩 연기가 좀 보인다라는 게 지금 뒤쪽에서 한 번씩 코너를 돌 때마다 살짝 연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좀 가혹하군요. 오늘 상황들이 선수들에게 좀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쪽에 있는 김재현 선수를 바싹 추격하고 있는 66번 이찬준 선수.
김재현 선수 뭐 지난번에 좋은 장면을 보여주면서 챔피언을 차지했던 볼가스 모터스포츠의 김재현 선수의 95번인데요. 자, 이거는 이찬준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곧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라인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라인으로 보이거든요. 김재현 선수도 이제 디펜스 라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의 어우. 붙었는데요. 이거 자, 왼쪽에서 내주지 않죠. 네. 노즈 투 테일 꼬리에 코를 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슬립스트림 받기 좋은 구간입니다. 속도 탄력 받았고요. 어떤가요, 이찬준? 자, 들어갑니다. 밀어내는데요, 이찬준. 자, 66번 이찬준이 안쪽으로 말아 들어가면서 일단은 95번 김재현이 자, 탈했는데 오버스티어. 탈출하면서 살짝 뒤쪽이 흔들리면서 다시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이거는 자, 그리고 좀 계속 연기가 나요. 이찬준 네. 선수 차 뒤쪽에서. 그래서 지금 이번 장면에서 일단은 추월하고 난 뒤에 이 다음 장면을 좀 기대했던 것 같은데 이번 장면에 침착했던 95번 김재현 선수가 자신의 순위를 방어해냈습니다. 이게 지금 앞차에서 넘어오는 열기 때문에 다들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자, 하지만 다시 한번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이찬준 선수. 자, 안쪽. 여기 지금 옐로 구간이에요. 근데 옐로 저기서 자, 지금 여기는 노동희 선수 차량이 서 있는 구간이라 네. 현재 계속 황색 구간입니다. 저기 추월하면 안 되거든요. 이찬준이 위쪽으로 좀 올라오는 장면이 있는데 저기 이제 어느 부분인지에 대한 시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95번 김재현 선수 쫓아내면서 탑5 안으로 들어간 건 66번 이찬준. 네, 더블 옐로우 플렉 구간에서 추월을 하면은 페널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그 구간에 추월한 건지 제 좋지 않은 눈썰미로는 거기서 추월한 걸로 보였거든요. 자,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지금 사실 진입 구간에서 레이트 브레이킹으로 들어갔고요. 여기서 일단 자리가 앞쪽으로 나갔는데 지금 이쪽이 더블 지금 너무 코앞이군요. 옐로우 구간이었죠. 다음 초록 깃발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월 금지입니다. 네. 더더군다나 좀 위험하다고 보여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한 장면이 필요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옐로우 네. 구간의 시작점이 어디였느냐가 지금 카메라상으로 정확하게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네. 옐로우 시작 전에는 추월할 수 있고 지금 결국 또 스피인이 있었네요. 이러면 의미가 없어지는데요. 자, 이러면 지금 계속 또 가속할 때마다 연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블 옐로우 플렉이 아까 그 흔들고 있는 곳이 시작이라면 그렇다면 괜찮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앞에가 더 있다면 그렇죠. 지금 저희가 카메라상으로는 그 앞에 포스트가 옐로우인지가 확실하게 지금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페널티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는 네. 합니다. 그러니까 비묘한 위치였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또 스피를 하는 바람에 얻었던 순위를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좀 내주고 말았거든요. 지금 이찬준 선수가 계속해서 가속 탈출 구간의 스로틀 양이 지금 뒷타이어가 접질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원래 컨디션 타이어 기준으로 스로틀을 하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파워 슬라이드가 좀 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희철 선수가 아래쪽으로 밀렸는데요. 이건 또 뭔가요? 최명길, 김종겸 이런 아트라스 BX가 올라왔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팀 포인트를 노리고 있던 김진표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이번에는 욕심을 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시작이었고 네. 꽤 많은 변수들도 그래도 꽤 잘 핸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랩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뒤쪽으로 밀리고 있는 4번의 정희태 선수 4위까지 밀렸습니다. 자, 지금 황진우 선수 입장에서는 룸미러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뉴페이스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최명길 선수의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래전부터 많이 경쟁을 했던 드라이버가 되겠네요. 지금 두 바퀴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 거리로 봐서는 1.8초 차이니까 사실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최명길 선수가 어떤 페이스를 후반부에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최명길 선수는 아쉽네요. 그래도 핸드캡 웨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10kg이라는 덜 무거운 상황이 됐는데 그 부분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추격할 수 있을지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는 8번의 최명길 선수. 하지만 랩수가 그렇게 넉넉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네, 1.8초라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는 아닌데 만약에 황진우 선수가 계속 비슷한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솔직히 추월 기회가 생기지 실수만 않을 안 것 하면 같아요. 돼요. 네, 라스트 랩입니다. 지금 현재 라스트 랩이고 현재 1.0초 차이기 때문에 네. 사실 본인의 페이스의 한 95% 정도로만 달려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스티어링 워크를 보면 황진우 선수도 손이 굉장히 바빠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뒷타이어가 지금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기처럼 피트로 들어갔네요. 야, 이러면은
많이 좀 빡빡해지는군요. 자, 이게 보시는 것처럼 속도감이 좀 상당한 상황에서 황진우 선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라스레빈 상황에서 여기서의 큰 변수를 만들어내기는 그게 쉬워 보이진 않는 상황입니다. 8번의 최명길. 정희철 선수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입니다. 네. 아까 리스타트 때 좀 위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피트로 하나 들어갔다 빠졌군요. 황진우 선수 끝까지 이 멘탈 무너지지 않고 관리 잘 해줘야 됩니다. 지금 사실 그냥 달리는 페이스로만 가면 안전한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또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흔들려고 하는 최명길 선수 네. 움직임이에요. 이래서 완전히 흔들려서 마지막 마지막 구간에서 비틀거리면 이거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마지막 탈출 타이밍 잘 잡아가야죠. 이러면 한번 되나요? 흔들었어요. 자, 이러다 올라갈 수 있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피니시 라인. 누가 먼저 가요? 자, 황진우. 0.135초. 자, 마지막 탈출 마지막까지. 구간에서 한번 흔들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폴트 윈을 결국 가져갔습니다. 지난 순간이었군요. 자, 우여곡절은 있지만 자기 얘기한 대로 레이스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래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 때문인지 정희철 선수가 미리 그 뒤로까지 좀 많이 밀린 모습이었고 이찬준 선수는 탑10 안으로 들어왔군요. 우리 권재인 선수가 꾸준히 아래쪽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네네. 서서히 올라오면서 이제 8위까지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초반에 사고를 겪었던 이 팀에서는 정현 선수가 6위로 마감을 했네요. 네. 차가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였던 정현 선수인데 정말 서한 GP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6위 성적을 거둬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서주원 선수 그리고 63번이죠. 네, 최강민 선수의 컨택도 지금 심의 중이고 66번 이찬준 선수 언급하신 대로 그 더블 옐로 플랫 구간에 대한 지금 추월 조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정확하게 이 오피셜이 포스트에서 보는 관점으로 그 포스트 앞쪽에 있는 직선, 가상의 직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추월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아주 미묘한 몇 미터의 차이로 페널티가 지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거의 뭐 시작점이라고 좀 판단을 해야겠군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황색 구간 추월에 대해서는 화면으로 보는 것과 실제 상황이 다를 때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튜어드들이 정확히 심사를 할 겁니다.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었다면 이건 무조건 페널티가 나오고 만약에 거기가 처음이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아까 더블 옐로우를 흔들고 있었던 곳은 그 정식 그 마샬 포스트가 아니라 사실 경기장 안쪽에 들어와서 흔들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마샬 포스트와 이제 저 라이트가 또 설치가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의 위치가 기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초반에 흔들렸던 그 이정우 선수. 네. 5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이정우 선수가 지금 엄청나게 아래로 밀렸었는데. 네, 지금 엑스타에서는 사실 좀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 2명이 지금 다 밀려난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정우 선수 대단하네요. 그리고 황진우 드디어 해냈어요. 폴트윈의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고와 변수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냅니다. 12호 황진우 선수가 이번 라운드 이 험난했던 라운드를 얻어냈습니다. 자, 오늘 황진우 선수가 폴트윈을 멋지게 할 것 같은 예감이 있었는데 진짜 노련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포디움에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선수의 영광적인 장면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